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직후 일부 차주들은 노조 탈퇴를 전제로 일감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화물을 운반하는 충남의 한 운송사가 화물연대 탈퇴자의 안에 복귀를 허용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화물기사들은 이런 곳이 다수라고 말합니다. 일단 전원 가입하신 분들 탈퇴를 받아가지고 내일 다 정리하고 거기서 부탁드리겠대요. 회사 내부 방침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빨리 좋은 판단도 하시면 좋겠다. 면담 과정에서 탈퇴를 강요받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찾아와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은 없애고 들어와야 업무가 복귀된다고 화물연대 탈퇴를 하고 들어오라는 얘기로.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측은 실수라고 입장을 바꿨지만 부당노동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단 탈퇴를 요구하거나 집단으로 사업장들이 그런 적은 없고요. 정부의 강경 기조가 회사들에게 좀 자신감을 주지 않았나. 정부는 파업 철회 후에도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강경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파업 참가자 60명에 대해 불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파업 기간 발생한 정부의 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를 고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아닌 그런 단순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그 피해까지 겪은 상황에서 그걸로 가자? 저는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요.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 말 일몰을 맞아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서로 좋은 게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이게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도 있고요.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 구조와 운임 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화주와 운송 사업자, 화물차 운전자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연비와 근로시간 등 기존 안전운임을 산정하는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설문조사에 의존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납세 자료나 운행 기록 등을 활용해 객관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게 원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논의도 되지 않았고 일몰로서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라고 하면 그 방향은 저로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갈 겁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네, 이 내용은 경제부 제이현 기자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단 화물연대 파업 끝내면 이야기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면 또 그때와 태도가 좀 달라진 느낌입니다. 네, 정부는 일관되게 노조 선복귀 이후 대화를 원칙으로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파업을 철회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화에 나서거나 논의를 하자는 제안은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안전운임제가 일몰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당초 정부 안대로 3년 연장을 일단 해놓고 나서 개선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게 일몰이 돼버리면 다시 마련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화물기사들이 또다시 위험한 운전에 내몰리게 된다는 게 노조 주장이고요. 일단 화물연대는 IL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권의 관점으로 좀 투쟁의 불씨를 살려서 정부의 대화를 촉구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단 지금의 안전운임제 그 제도 내용은 이번 기회에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의 호주가 좀 그랬습니다. 네. 지난 2016년에 전국 단위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6년 만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마다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어져 있는데 40년째 계속 유지하는 주도 있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호주 정치권과 전문가 또 화물기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네, 꾸준한 대화, 우리 정부도 좀 참고할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 들어서 노정 갈등이 어느 정도 예견은 되었지만 정부가 예상보다 더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나 임금체계 개편 같은 노동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걸로 보는데 이게 다 갈등이 예고되는 사안들이고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인력 감축 이슈도 노동계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힘으로 누르는 방식만 고수한다면 앞으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제희원 기자였습니다. 컨테이너 차량 엔진 환기구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레 닦는 장모 씨. 차 오래 세워놨으니까 시동 좀 걸어보고 점검 좀 하는 거예요. 시동을 켜본 건 보름 만입니다. 장 씨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아니지만 그들을 응원하며 자발적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파업 기간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 씨는 주변에 생계가 어려워진 기사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은 파업 중단을 아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되면 또 파업 또 해야지요. 지금 일은 없고 차는 많고 자기네들이 말 잘 듣고 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자기네 멋대로 다 하는 거야. 화물연대 소속 일부 기사들은 파업 과정에서 느낀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운송 중단이라는 대정부 압박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했던 겁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거면 돼요. 그러면 돼요. 화물연대를 이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중단 이후 첫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우리 현장에서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정식 제소하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위해 시위와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박지연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이미 2차례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일몰제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당 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대신 품목 확대 불가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먼저 직격탄을 맞아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주유소에선 휘발유 경유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된다는 거는 회사로서는 손실로 이거는 엄청난 돈이죠.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예상보다 수위를 높인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고 파업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사상 첫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으로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면서 압박했고 정유, 철강으로 확대했습니다. 파업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압박이 이탈을 불러왔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 국민 여론도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71%가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며 파업 철회를 지지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마저 없던 일이 될 상황에 처하자 화물연대는 결국 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보름 만에 끝난 파업 사태,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에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9일 만인 오늘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6천여 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 명입니다. 시멘트 분야 2,500명 규모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철강제와 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이 각각 1조 3천억 원에 달해 가동 중단 또는 감산을 검토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당 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이딴 강경 조치는 시멘트 분야의 경우 업무 개시 명령 후 복귀자가 늘어 출하량이 11%에서 96%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파업 동력을 약화하는 데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이달 말 일몰을 막기 위해 일단 정부와 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며 한발 후퇴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복귀 후대화라는 원칙을 재강조하면서 정부도 파업을 계속한다며 이달 31일 안전운임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강경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해 노정 간 접점은 더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에도 했는데 8해 만에 중단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끝나는 일몰 기한이 올해 12월이니까 그 전에 정부와 계속 논의하자 합의하고 끝낸 겁니다. 그 뒤 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회 민생경제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게 화물연대 이번 파업의 이유입니다. 100일간 활동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봐야겠습니다. 당시 특위 제안 이유 보시면 안전운임제 논의하고 관련 법 심사 처리를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팀이 특위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토론한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총 5번 회의했는데 다 합쳐서 1시간 40분, 회의 한 번에 평균 20분 논의한 걸로 개선됐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내용은 압축적이었을까요? 국토부 현안보고로 시작해서 해외 사례, 안전운임제 효과, 그간의 논의를 복습하다가 정작 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12월까지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회의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가중됐다. 결국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5번째 회의를 끝냈지만 10월 중에 한 번 또는 2번의 회의를 더 개최해서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번에도 총파업 돌입 뒤에야 안전운임제에 대한 개정 법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큽니다.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 소위 상정부터 여당은 보이콧, 야당은 단독 심사하겠다고 나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범죄로 규정하고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준비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겁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북핵은 용납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강성 파업에 어떤 정부라도 명확하게 대응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유적 설명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정유와 철강 부문 등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언제든 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미리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과 파업 협박에 무릎 꿇는 타협의 낡은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노동계를 적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